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95%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는데요. 최근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가 있었고, 또 미국의 CPI 소비자물가지수와 PPI 공급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 거시경제 이벤트의 방향성은 엇갈렸고, 리츠 시장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었고요. 한편으로는 그간 상승폭이 컸던 리츠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리츠들이 리츠로 투자를 옮겨가는 순환 매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리츠 시장과 달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31%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주 거시경제 지표 이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의 FOMC가 있었습니다. 금리 방향성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어떤 시그널을 내놓을지 많이 주목을 했는데요. 지난 12일, 현지 시간 12일에 연준에서 FOMC가 있었는데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5.25%에서 5.5% 사이로 동결을 했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올린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위값을 5.1%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올해 단 한 차례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이고요. 앞서 지난 3월 달에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4.6%로 전망하면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FOMC 후에 가진 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물가 지표 둔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이 같은 연준의 매파적인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요. 실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횟수를 둘러싼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준 지표죠. 점도표에 따르면 19명의 연준 FOMC 위원 중에 4명은 연대 동결을 예상했고 15명은 이제 인하를 전망했는데요. 인하를 택한 위원 중 7명은 한 차례 인하, 그리고 8명은 두 차례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파월 의장은 코멘트를 했는데, 한 차례와 두 차례 인하 전망 같은 경우는 매우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 모두 타당한 것을 보인다. 현재 특정 금리 경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위원은 없고,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실었는데요. 지난 12일에 이제 FOMC가 열리던 날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5월달 미국 CPI를 발표했죠.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는데요. 4월달 상승률 3.4% 대비 둔화한 수치이고, 또 전문가 예상치도 0.1%포인트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건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는데, 역시 시장 전망치 3.5%를 밑돌았습니다. 또 이어서 13일에 발표된 이제 5월에 이제 미국의 PPI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4월 달 이제 전월 대비 0.5% 상승했던 PPI가 5월 들어 하락 반전했고, 또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1% 상승도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로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권원 PPI 역시 이제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이처럼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CPI와 PPI가 우호적으로 나오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9월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 67% 이상인데요. 일주일 전에는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고 걸 감안하면 훨씬 더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더 높아졌습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하락하고 또 5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5.91% 내렸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이제 직전주까지 주가가 34%나 올랐는데요.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리츠입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또 상당 부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인 쿠팡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지난 13일이죠. 쿠팡이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고 또 임직원을 이용해서 자사에 유리한 평점을 이제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 원의 가징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쿠팡도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쿠팡의 향후 투자나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쿠팡을 주요 임차인으로 하고 있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약세가 계속됐는데요. 지난주 이제 그 전주에 이제 배당권 여파로 한 주 동안 이제 3.8% 하락했는데 지난주에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하락했던 건 이제 배당 컷 때문인데 지난 5일이었죠. 제8기 배당금은 주당 86원으로 전기에 153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큰 폭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했고 이후에 또 6일 현충일을 쉬고 7일날 개장한 이후에 주가가 3.13%나 이제 하락했는데요. 또 주말이 지나고 이제 개장한 10일에도 역시 3% 이상 3.41%나 빠지면서 배당 컷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이후에 하락세가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한 주 동안 이제 4.67%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고요.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컷도 배당컷이지만 소통의 부재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외에 롯데리츠 이런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외에도 롯데리츠가 마이너스 3.34%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가 마이너스 2.55% 내리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제 대다수의 리츠가 아까 14개라고 말씀드리는데 많이 하락했고요. 그 중에서 한 주간 0.8% 내린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작년 12월 이후로 6개월 만에 5,000원을 밑돌았는데 항상 이게 5,000원 이상 또는 이제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코랑코 더원 리츠에 있는데요. 한 주 동안 1.98% 상승했고요. 특히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는 14일 하루 동안만 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특히 14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동안만 거래 금액이 28억 3,5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1년간 평균 거래 금액이 2억이 안 됩니다. 1억 6,7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이제 코랑코 더원 리츠 급등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이벤트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합병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의 합병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M&A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되게 강하고 또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역이 많은데요. 현재 이제 하나증권 빌딩, 여의도 있는 빌딩 하나만 담고 있고 또 추가 자산 편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오피스 투자를 시작했고 또 일정 부분 전략이 겹치기도 하고 또 AMC도 같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 두 리츠가 M&A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난주 주가 오른 게 꼭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런 이제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NH 오런 리츠가 한 주 동안 이제 1.23% 오른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 0.72% 올랐는데 SK 리츠 같은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 한 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향후에 상장할 리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있죠. 이 한국 상장 리츠 최초로 이제 미국의 오픈핸드 펀드 세계에 투자한 리츠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달 말이 아닌 7월 1일이죠. 7월 1일
애초에 이제 6월 말로 이제 상장 일정을 잡았는데 이번에 상장을 추진한 과정에서 좀 조정돼가지고 7월 1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가 지난 전주였죠. 전주에 수요 예측을 마무리하고 또 지난주엔 공모주 청약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상장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에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지난 11일 공모가를 3,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애초 이제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가 제시했던 공모가 밴드가 3,000원에서 3,800원 수준이었는데 최하단 수준에서 이제 공모가가 정해졌고요.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주의 경쟁률은 38.7대 1로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는데 지난 2022년 EU 상장 리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기도 했죠. 다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실제로 엄청 흥행했다고 보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전체 주문의 80%가 3,300원 미만으로 들어왔을 정도로 녹록치 않은 분위기였고 또 흥행의 척도로 여겨지는 의무보호 확약은 한 건에 그쳐서 전체 배정 물량 대비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이제 하나리츠가 55% 그리고 삼성 FM 리츠가 8% 정도였다는 거 비교하면 차이가 큰 수준이고요. 또 지난 13일, 14일에 이틀간은 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 120.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장 전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오는 7월 1일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를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이제 주가가 싸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또 분명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SPI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향후에, 결국은 이제 상장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신한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 알파 리츠라든지, 그리고 신한 서브 T&D 리츠, 이 두 개 리츠를 이미 운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상장하게 되면 세 개 리츠를 운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리츠 AMC 중에서 가장 많은 리츠를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서브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제 하나는 오피스 리츠 그리고 하나는 호텔 리츠로서 색깔도 선명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분명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이게 그 두 개 리츠를 운용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해외 오픈엔드 펀드 투자한 리츠를 잘 운용할 거냐,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동안 상장 리츠는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 국내와 해외 차이가 없다면 해외에서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냐, 이런 예시문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또 채권을 발행합니다.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는데 4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지난 11일에 공시를 했고요. 목적은 이제 기존 담보대출 상환입니다. 금리는 연 6.2% 수준이고 만기는 1년인데요. 이번에 이제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뉴욕주 소재한 다세대 정부 지원 민간 임대주택 대출 상환에 173억 원을 쓰고, 또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일리노이 대학교의 이제 스튜던트 하우징 지분 투자 프로젝트 대출 상환에 227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른 이제 이벤트도 좀 있는데요. 우선 디어스 명동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는 있는 상태이고, 매수자와 이제 매각을 위한 거래를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또 누디스 홍대 역시 적절한 매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